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52분의 9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한 하락률을 경험 중인 대구. 하지만 하락률이 반등했다고 해서 지금 이 상승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전히 하락 중이라는 부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요 말이 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꺾마. 가격은 꺾였는데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선비정신, 저항정신 이런 것인가요? 네, 대구 지금 주간 하락률 광역시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낙폭은 많이 줄였습니다. 다 도찐 개찐입니다. 광주는 조금 하락률이 덜한 편입니다. 대대광 추억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주택 가격은 많이 떨어져서 부담은 좀 떨어진 듯 하지만 여전히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지금 요 추정치로 90.3까지 어쨌든 주택을 구입하기에 녹록한 시기는 아니라는 부분. 특례 보금자리론 제가 이거 얼마나 소진되었나 싶어서 매일같이 검색을 하는데 안 나와요. 아마 절반 이상 소진되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한 5월달 정도까지는 그나마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단 문제는 뭐냐, 3%대의 저렴한 특례 보금자리론, 뉴스 제목에서 뭐 3%에서 4% 이런 여러 가지 금리가 적용되는데 우대 받으면은 이제 3%대로 떨어지는데요. 아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낮은 금리를 받는 사람은 우대 금리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부분. 생각보다 특례 보금자리론 받는 사람들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요거죠. 네, 한 5월달쯤 되면 다 소진될 거예요. 물론 연말 되면 다시 추가로 편성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5월달 이후로도 올해 요거 34,000보다 더 많죠. 한 36,000 세대 되는 것 중에서 이거 5월달 이후에 입주하는 세대가 어마무시하거든요. 1500, 1600, 100, 1200, 200, 200, 200, 1500, 1150, 두루루루루, 1200, 1900, 500, 연말까지 쭉 이어서 1000세대 이상, 뭐 수성구죠. 비싼 아파트들도 막 입주를 하기 시작할 텐데요. 어떡합니까? 자금 계획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매수 우위지수 살펴보시면은 좀 부침은 있었어요. 그나마 좀 꺾이려고 하면은 경제 상황이 괜찮아지고, 꺾이려고 하면 집값이 오르고, 이 전국적인 열풍, 매수 심리에 부침은 있었지만 집값은 근 10년간 올라왔다가 이제 이제 1년째 뭐 하락한다, 뭐 전국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하던데요. 지금 요 바닥 기간에서 튀어 오를 수 있을까? 지금 2008년 9년 요럴 때 보시면은 중국 버프를 받아서 굉장히 튀어오르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반도체 얘기만 들어도 좀 무섭습니다. 매수 의지수 살펴보시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되고 나서 상승하는 곳이 매수 심리, 광역시 중에서 5군데가 상승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매수세가 매수 의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5, 4, 3, 2 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조금 확장해놓고 보더라도 이 40 이하로 떨어졌다 하면은 반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지금 거래량 상으로는 상당히 회복되고 있지만 매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우위 지수는 크게 개선은 안 되는 모습입니다. 하락 상승이 하락사 20을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잠깐 반짝 울산 지역이 20을 넘어간 적은 있었어요. 그나마 좀 희망이 보이는 것은 꾸준히 지금 인천은 조금 상황이 나아 보이고요. 근데 인천도 속사를 들여다보면 분양권 매물이 대구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주간시 거래지수 대구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세종과 더불어서 이거 언제쯤 느낌 나나요? 이런 느낌 난 적 있나요? 지금 실거래 지수상으로 대구가 마이너스 0.49,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0.54, 마이너스 0.57, 워낙에 큰 마이너스 0.87, 이 하락 숫자를 보고 나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만회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이에요. 2월달 23년 2월달.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2년 작년 11월달 작년 초겨울 무렵에 대구의 하락률이 4 얼마, 0.5 얼마 요런 분위기였거든요. 한창 떨어지고 있을 무렵에 요 숫자 0.3을 경험하다가 0.4, 0.5를 경험했던데, 이때는 우리 살벌하게 많이 떨어지네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지금이 그때하고 낙폭이 똑같아요. 그리고 좀 근래 특이한 현상들, 이 반등이 나타났던데 이 반등을 반등이라고 말하기에 애매한 부분. 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름 있는 아파트들 고층에 뭐 로얄에 이런 것들 물건이 다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 바닥을 찍었던 건 비로얄이 있었고요. 물론 이 가운데도 로얄은 일부 조금 섞여 있었어요. 비로얄이 8, 로얄이 2 이 정도였다면 지금 반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로얄이 8, 비로얄이 2. 간혹 운 좋은 사람들 비로얄 부분을 같이 이 반등세 잘 처분하기도 하고, 누구는 분위기 살짝 헷갈려가지고 더 비싸게 사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의 하락률 일부 반등했다고 느끼지만 작년 11월에 그 어목했던 분위기, 지금 2월의 분위기, 물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경제 상황을 봤을 때 V자 반등을 점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전세가격 지수 대구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마이너스 1.14 이걸 경험하다가 마이너스 0.72로 보니까 좀 적어 보이죠. 주간 신고가 비율, 신고가는 지금 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신고가는 어떤 아파트가 신고가가 나오냐면 2020년에 입주했는 아파트, 2년이 경과하고 2022 혹은 2021년에 입주했는 아파트, 이제 2023 요런 아파트들 비과세 이제 처분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물건을 팔려고 보니까 근데 프리미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그나마 뭐 신고가라고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신규 거래 가격, 요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신고가는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보는 정도가 맞겠고요. 주간 거래량 보시면 대구 폭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선 이후에 기대감으로 들뜰 때도 대구는 상승하지 못했어요. 조정 지역을 해제했을 때도 일부 반짝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큰 상승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왜? 이어서 대구가 좀 살아날만 하니까 정부에서는 급하거든요. 전국 분위기를 한꺼번에 다 반전시키려고 하니까 수성구 뭐 다 해제해줬죠. 부산 해제해줬죠. 그러다가 또 이래도 또 약발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를 다 해줬어요. 이래도 약발이 안 먹혀요. 오만산 규제 해제를 다 해줬어요. 수도권 위주로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광역시가 힘을 못 받는 상황에서 그나마 돈을 푸니까 낫던데 돈을 무한정 푼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근래 거래량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성구의 거래량이 좀 많이 보이죠. 매매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2월 달의 거래량 벌써 1월 달에 다 뛰어넘었어요. 대구만 분위기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다 같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 대구는 거의 한 1800건까지 아무튼 엄청난 거래량을 2월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던 거래량도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봤을 때 이 빙하기를 녹일랑 말랑할 지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 자체로는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좀 고르게 상승해 있는 흐름,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다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상승,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좀 일부 많이 회복되고 있긴 해요. 근데 광역시 중에서도 봤을 때 대구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하위권이지만 어쨌든 거래량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전세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다 전년 동월이나 전전년 동월이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거래량이 좀 시원치는 않아요. 다만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것이 반영되면서 4% 초반까지면은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요 현상 때문에 월세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전세가 약간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죠. 전세 거래량 임대차 3법 비율로 봐도 이렇게 빨간색 선 보시면은 뭔가 살아나지 못해요. 금리가 여기서 다시 오른다면 또다시 월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전세는 힘을 잃을지도 모르겠어요. 대구 역시 빨간불, 전세 거래량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부분.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봐도 대구는 정말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하락했지만 먼저 반등하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울산도 전세 거래량 자체는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낙폭 큰 부분 느껴지실 거예요. 웬만한 지역들은 그 인구 월 평균, 연평균 전세 이동 대비, 월 평균 이동 대비 매물이 많아요. 제가 세배수 그 말씀 한동안 지난 방송들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쭉 제가 연속성 있게 진행을 하지 단편적으로 즉흥적으로 진행하진 않아요.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누락시키기도 하는데 다시 과거에 했던 요 세배론, 만약에 대구에 인구 전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동 건수가 만약에 월 평균 한 2,000건 된다. 그러면 매물이 6,000개 정도 나와 있으면 시장은 요 팽팽하고 좀 뭔가 균형점을 찾는데 지금 대구 매물은 이 10,000개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 이 배율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투자에도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금매 다 정리됐어요. 매물 걷어들였어요. 라는 말들. 그 전국 제가 부동산 카페 같은 것들 다 둘러다녀봐도 그런 말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앞으로는 매물을 거뒀다고 말하고 뒤로는 매물을 내놓고 이런 형국인가요? 대구 매물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 여전히 매물 1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21년 7월달 이후로 광역시 중에서 매물이 가장 많은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천의 순위는 좀 뒤죽박죽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구 부산은 좀 굳건한 모양새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 대구 지역 순위로는 3위 하지만 이 다 꺾였어요. 중요한 건 꺾이는 분위기, 중요한 건 꺾이는 매물인데 대구의 전세 매물은 꺾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부산 대구 딱 비교해놓고 보면 확인이 보이시죠? 끊임없이 지탱해내고 있다. 지금 전세 거래량도 많거든요. 근데 물량은 현 수준을 유지. 근데 다시 월세 금리가 올라서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다시 월세만 빠르게 소진이 되고 전세 매물은 다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금리를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부산을 위협하고 있는 대구예요. 이거 좀 있으면 대구가 제자리만 지키고 있었을 뿐인데 나머지 지역들이 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대구가 어이없이 그냥 1등하는 경우. 뭐 쇼트트랙 달리기 하고 있는데 내가 3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1등, 2등이 갑자기 쓰러져 버리면서 어이없이 내가 얼떨결에 1등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대구의 전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